주가는 한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65,000원 이하면 싸요. 시점은 다시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사기는 애매한 거 같고요. 너무 빨리 올랐어.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네.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뭐 한 현금과 네. 주식 뭐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면 네. 좋고 주식은 좀 몰다우면 좋을지. 네. 현금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혹시 제 생각과 다르게 가지신다면 네. 현금은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지금요.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내가 돈을 갖고 틀릴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물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시스템 리스크 보느냐 안 보느냐. 초도 난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30% 정도 현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30% 현금. 네. 50%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모르니까. 30% 정도나 20%, 30%.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70%, 80% 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은 반도체에 제가 이게 영향을 받는데 그냥 반도체 AI. 네. 하이닉스 포함해서 딱 가려면 한미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캐펙스나 2차전지 소재, 중국 관광 수혜주, 그 다음에 바이오, 골고루 나머지를 20%씩 또는 15% 나눠줄 것 같아요. 미국 캐펙스 쪽은 어떤 뭐 2차전지 장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약한 거는 여기서 가장 약한 거는 솔직히 당장은 캐펙스하고 2차전지가 가장 약해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LS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는 미국에 또는 또 하나 더 하면 그런 거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원에서 CS 베어링 풍력 풍력 CS 베어링 2차전지 LS 소재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되는 거 HD 일렉트릭 네. H현대 일렉트릭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 내지는 두 개 지금 세 개 다 할 수는 없고 한두 개 정도가 요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주는 뭐 호텔 신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오면은 제가 봐서는 화장품보다는 의료, 미용, 수술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 비올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뭐 한울바이오파마 이런 정도가 되겠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고 현금은 30% 그 이하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군요. 그 하이닉스 반도체 AI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런 거 좀 더 멀리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콜 되는 거 보고 65,000원 이하면 싸요. 네. 근데 이제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점은 콜이 돼야 되니까 10월달 10월달을 다시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빠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늦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금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어떻게 뭐 2,700, 2,800, 뭐 네네. 3,000도 막 바라볼 네네.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뭐 장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2025년까지는 모르겠고 내년까지 보면은 그 반도체가 얼마나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이 하나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 이익이 회복된다 보잖아요. 작년 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작년 이익의 얼마 정도 마치 중국이 19년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거로 가느냐는 건데 작년 이익의 근접 한 80% 이상 근접한다면 주가는 한 2,800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2022년도 흑자 낸 수준의 회복은 되는데 못 미칠 정도 파워가 약하다. 중국의 그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수요가 생각보다 옛날에 40%인데 50%, 60% 안 가고 멈춘다. 낮게 잡으면은 한 2,700, 2,650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 측에서 2,700에서 2,800이 적당하다고 봐요. 내년이라 하더라도. 네. 마지막 요게 2,700, 2,800 제 거고요. 마지막 미국이 금리를 소프트 랜딩을 지나면서 이제는 유가도 확실히 내려가고 그래서 인플레도 확실히 잡혀가는 것 같아서 25년 정도에 2% 가는 건 눈에 보이니 이제 금리 진짜 내려. 네. 하드랜딩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하드랜딩이 아니고 그 자체로 순차적으로 내리는 게 내년 봄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때는 이제 3,000을 놓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희망이고요.
그게 뚜렷하지 않을 때는 2,800까지가 몫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현재 기준에서는 한 15% 업사이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어떠세요? 많이 갔어요. 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대장주 위주로 하시고 대장주가 뭐 어떤 주식인지 알 테니까 다른 주식은 넘버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런 주식들도 뭐 흔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에코 뭐 이런 주식처럼 하루에도 30%씩 가고 계속 그런 길을 바라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기대치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기대치하고 폭을 수혜받아서 폭을 낮추는 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이상 안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 상태에서는 그 주식이 15% 20%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5% 빠지고 2% 빠지고 이럴 일이 계속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다시 한번 큰 얘기긴 한데 네. 그 미국의 뭐 인플레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채권도 계속 좀 네. 오르고 있잖아요. 채권금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안정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네.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미국이 중국을 시스템 리스크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망가지는 걸 용인하지 않는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화해를 하든지 예,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국 자체 소비 파워가 중국 그냥 이렇게 놔두고 유가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낮아져도 될 정도로 미국이 경조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이 내년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 인하가 과연 내년에 정확히 일어났더라도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직 제가 확신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은 장기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좀 뭐 음모론이라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분들은 좀 몇 개국 이렇게 개발도상국 몇 개 무너지고 중국도 좀 네. 무너지고 그래서 한 번에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미국의 우위를 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략을.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자기네 부메랑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걸 또 용인할 정도로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온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계속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서 격차가 계속 확인해지면서 우리는 인플레가 안정되고 벌어진 상태에서 한 5년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상관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장기적인 게 네. 그게 단기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 5년, 10년 뒤라면 그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 1, 2년 내에서 봤을 때 2, 3년 내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하고 단절하고 리쇼어로 인해서 자기네가 빌드 아메리카 그레이터 돼서 동맹으로 한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 레벨에 올리기 전까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용납할 때가는 자기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24년, 5년, 25년까지는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을 실행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기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이 부딪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부메랑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그 다음에 5년 뒤에 완성이 어느 됐을 때 이런 비슷한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일어난다면 그때는 중국은 진짜 긴장해야 되고 미국은 진짜 나중에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빌딩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달러 자산을 조금 모아가는 것도 지금 환율이 좀 1,300원 계속 그렇죠.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달러 자산 같은 거 좀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시나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계속 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하고 위안하고 엔화가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도 1350 다시 갈 수도 있고 달러가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아시아 국가가 아까 중국하고 한국이 완전 개떡되는 상황을 용인할 정도로 미국이 그런 게 아닌데 금리를 결국 미국도 내리고 싶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계속 1,400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세이프한 걸로서 그거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저번에 1,280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 더 사기는 애매한 거 같고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환율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장기, 단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딩 장세.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그거는 미국 시장. 네. 대한민국 태어난 걸 억울해 하시고요. 요즘엔 뭐 양쪽 다 투자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를 보통 미국을 하고 단기를 하면 하는데 단기를 막 하다 보면은 중장기에 익스포즈된 걸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죠. 시장이 미국보다가 한국보다가 또는 인도가 진짜 중장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을
분리할 수 있으면은 아, 그럼 분리하면 좋지. 그 중장기라는 거는 네. 그 최소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5년. 아, 5년. 네. 와, 최소한 3년. 3년. 네. 아, 네. 묶어놓고 3년 뒤에 보시거나 5년 뒤에 보시고. 아, 저는 옛날에 산 거 10년 동안 갖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이제 플러스 났어요. 아, 미국 주식. 아, 한국 주식. 아, 한국 주식. 네. 펀드는 보통 하면 5년 이상 가져가니까. 네. 보지도 않으니까. 아, 그게 장기죠. 음. 단기도 근데 한 주는 단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매지. 투자도 아니죠. 한 달? 석 달? 아, 그 정도. 네, 이 정도는 봐야지 단기 아닐까요? 그 정도가 단기라는 거죠. 아, 실적 나오는. 네, 그 정도. 그거 아니면은 저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석 오늘- 달은 가요. 석 달은 아, 단기죠. 이렇게 매번 제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이렇게 되게 항상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네. 오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네. 시청자분들께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 아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예요? 불타기. 네. 물타기는 확실하게 하고, 네. 물타기는 확실하게 한다는 게 손절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아, 그 다음에 불타기 할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도, 가나 싶으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할 때 불타기죠. 올라갈 때. 내가 14고 그냥 올라갈 때 44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틀리면은 여기서 먹었는데 이게 쓰면 그래서 참 처음에 판단을 잘해야 돼. 처음에 살 때 말이죠. 내가 감내하는 거에 한 30에서 50을 사야 돼. 아, 많이 사야 되는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앞에 산 것보다는 적게 사면서 불타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50 샀는데 그 빠지잖아요. 잘못해서 처음에 잘해야 돼요. 이게 10% 20% 빠지면은 네. 손절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아, 많이 샀으니까. 네, 많이 샀는데 손절을 확실히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3, 40%, 50% 사고, 그 다음에 불타기는 나눠서 올라가고, 근데 손절하는 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은 확실하게. 제가 하는 손절은 한 15%? 10%는 확실하게. 그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거 그건 불타기지. 그런 거 들어가서 지금 한 10% 20% 조정 받잖아요. 이익 봤다고? 손해? 지금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건 잘 생각해줘. 내가 산 거에 50% 사는가, 더 살 여력이 있는가. 아,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장이 아니고 그런 거는 물타기 해도 돼요. 아, 근데 물타기 해도 되는데 그것도 룸이 있어야 돼. 물타기 하고 나서 했는데 그래서 15% 했는데 7% 했어. 근데 한 5개월 지다 보니까 한 3개월 했는데 마이너스 15% 됐어. 이게 고민되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해야 돼요. 타이밍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타이밍 보셔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 하는데 그 타이밍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나 일라이는 안 보셔도 돼. 아니면 그 불타기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 원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 실제한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다음에 뭐 또 웅다님이나 하면은 애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죠. 활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